안녕하십니까. 리서치센터 박희찬입니다. 저는 오늘 6월 FOMC 이후의 금융시장 전망 주제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리뷰 잠깐 해드릴게요. 6월 FOMC에 대해서. 이번에 핵심 이슈는 금리 인상 시점이 조금 앞당겨졌다라는 부분입니다. 당초에 2023년까지 금리 인상이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왔었는데 그 시점이 좀 앞당겨졌어요. 2023년도에 금리 인상이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바뀌어져 있습니다. 여기 보여드리고 있는 그림이 바로 그 유명한 점도표이고요. 제가 약간 조작을 했습니다만, 조작했다는 게 제가 마음대로 가공했다는 건 아니고 좀 지난번 거하고 이번 달 걸 갖다가 겹쳐놨습니다. 그래서 변화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점들이 좀 많이 올라갔다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아직은 2023년도의 얘기고 2022년도 내년도에도 아직은 금리 인상이 예상되고 있지는 않다라는 게 일단은 또 한 가지의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유가 좀 있다는 얘기죠.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중요한 얘기는 바로 인플레가 일시적이라는 그런 의견을 유지를 했다라는 것이죠. 이 숫자를 보시면 이 물가 상승률이 나와 있습니다. 2021년도 숫자가 3.4로 올라갔어요. 사실 지난 3월 달 FOMC 대비해서 예상치가 많이 올라간 겁니다. 근데 2022년도 3년도의 숫자는 별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2%대 초반으로 다시 안정화될 것이다 라는 전망을 유지를 한 거죠. 결국은 그들이 계속 얘기해 왔던 대로 인플레는 일시적이다. 그래서 금리 인상을 서두를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는 얘기를 갖다가 계속해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6월달 FOMC를 간략하게 이제 종합을 해보면 이런 것 같아요. 약간의 출구 전략 메시지는 있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단기 자금 시장 금리를 조금 올렸어요. 유동성 흡수를 좀 했고, 그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점도표가 상향되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인플레가 일시적이다라는 얘기를 또한 강조를 했고, 미국의 노동시장이 매우 강해지는 경로에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도 아직은 테이퍼링에 가까워 있지 않다. 테이퍼링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서 시장의 안도감을 유지시키려는 노력을 했다. 이렇게 정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후에 시장을 조금 우리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인플레가 정말 일시적인가? 내년까지 봤을 때 일시적일 것 같은데 다만 하반기 경로에 대해서는 조금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 일단 저희의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예상하는 대로 하반기 3, 4분기, 4, 4분기 가면서 인플레가 떨어지는 그림이 정말 맞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확인이 필요하다. 이런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관련해서 미국 경제 상황을 아주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 차트가 지금 현재 미국 경제 상황을 매우 축약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 제조업자들이 느끼는 수주 잔고, 체감하고 있는 수주 잔고는 지금 사상 최고입니다. 반면에 고객 재고는 사상 최저 수준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고는 굉장히 부족하고 그에 따라서 수주는 엄청나게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그것을 충분히 해소해주고 있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생산활동이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공급망 정상화가 지연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이 차트를 통해서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경제활동이 정상화될 때 실수요가 늘어남과 동시에 이 재고를 다시 쌓는 수요 또한 동시에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공급망이 좀 정상화되는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이 인플레 압력이 빠른 시간 내에 해소될 가능성은 좀 높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생각보다 높은 인플레가 지속될 가능성이 일단 이 차트에서 함축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노동시장 상황을 좀 살펴볼까요? 사실 FRB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지표죠. 일자리 상황이 향후의 통화정책의 경로를 굉장히 지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번에 파월 의장이 조금 공격적인 표현을 썼어요. 매우 강해지는 경로에 있다. 미국의 일자리 시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우리 경제학자들은 이런 수식어를 별로 잘 쓰지 않습니다. 그냥 강해진다고 얘기하지 매우 강해진다 이런 표현을 잘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좀 예외적인 발언을 했어요. 근데 보니까 실제로 지금 미국의 구인 건수가 사상 최고치로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미국의 실업자를 전부 다 수용할 수 있을 만큼 구인 건수가 증가를 해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이제 일자리 상황이 견고합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특별 실업 급여가 굉장히 빵빵하게 지금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받고 있는 실업자들이 일자리로 지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6월부터 9월 사이에 그 특별 실업급여가 줄어들 예정이고요. 그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 일터로 돌아오고 일자리 개선 속도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하게 체크해야 될 지표가 바로 뭐냐 하면 기대 인플레이션입니다. 우리 연준 FRB에서는 이 인플레 기대 심리를 갖다가 굉장히 중요하게 모니터링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미국의 인플레 기대 심리는 지난 10년간 최고 수준으로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인플레가 많이 올라가기도 했고 유동성 효과도 지금 겹쳐져 있는 것이죠. 근데 앞으로 경제활동이 정상화되는 흐름하에서 이 인플레 기대 심리가 빠르게 해소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만일에 빠르게 해소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FRB는 액션을 취해야 됩니다. 오늘 새벽에도 이 파월 의장이 얘기를 했는데 인플레가 일시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혹시라도 생각보다 인플레가 너무 높게 유지가 되면은 우리는 움직일 수 있는 도구가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뭐냐? 그것은 금리 인상은 아닙니다. 금리 인상은 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다만 양적 완화는 줄일 수 있습니다. 양적 완화라는 것이 이제 유동성을 직접 공급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한 달에 1,200억 불씩 공급하고 있는데 그 양을 줄일 수 있어요. 그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테이퍼링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테이퍼링이 조만간 단행될 가능성은 꽤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인플레 환경의 불확실성이 하반기에 좀 잔존하고 그리고 테이퍼링 가능성이 높아지는 이런 흐름하에서 우리의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아주 러프하게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테이퍼링이 임박하게 됐을 때 우리는 미국 주식 중심으로 조금 압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식을 전체적으로 적극 줄이는 것은 테이퍼링의 속도가 어느 정도 시장 예상보다 커지게 되면 좀 그렇게 할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아직은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가 없는 것 같고요. 다만 테이퍼링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주식을 신흥국을 조금 덜 가져가고 미국으로 좀 압축하는, 좀 옮기는 그런 행동은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사실 여기 제시되어 있는 차트는 2013년도 테이퍼링 예고했을 이후의 그림입니다. 보시는 대로 미국 증시는 그 당시에 별로 충격받지 않았었어요. 약 1.5개월 만에 조정과 회복을 다 거치고 이후에 실제로 테이퍼링을 단행하는 국면에서 주가는 오름세를 유지를 했습니다. 반면에 신흥국은 조정도 크게 받았고 회복하는 데 시간도 많이 걸렸어요. 이후에 경로도 그렇게 좋지가 않았습니다. 지금도 비슷한 흐름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테이퍼링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우리는 미국 중심으로 주식을 갖다가 좀 안정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전략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우리 기술주에 대한 투자 전략입니다. 우리 이제 금리가 좀 올라가고 인플레 우려가 있을 때 기술주가 좀 상처받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많았고 실제로 상반기에 조금 주가 조정이 실제로 좀 발생하기도 했었어요. 근데 저희가 여기서 제시하는 전략은 그래도 핵심 우량 빅테크들은 괜찮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애플 중심으로 해서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핵심 우량 빅테크들은 지난해 9월 달 이후로 사실 주가가 별로 오르진 않았었어요. 하지만 펀더멘탈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익은 그동안 다른 성장주, 기술 성장주 대비해서 훨씬 더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만큼 가격 매력도가 많이 생겨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핵심 우량 빅테크들 중심으로 해서 이 기술주를 갖다가 좀 퀄리티 있게 투자하시면은 좀 더 낫지 않겠느냐 이런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세 번째 끝으로 말씀드릴 전략은 주식에 대한 기대 수익률이 하반기에 살짝 낮아지는 이런 흐름, 불확실성이 조금 제기되어 있는 이런 흐름 하에서는 기대 수익률을 약간 낮추고 배당주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자. 실제로 시장 흐름이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조금 이제 편성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이고요. 또한 그거와 관련해서 중요한 투자 대안으로서 부동산 리츠에 대한 관심도를 높일 것을 권고드리겠습니다. 사실 리츠가 올해 성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성과가 계속 좋아질 여지는 있다. 배당주 투자 컨셉도 있고 그 다음에 경기 정상화 컨셉도 있고 물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데이터 센터라든지 물류 창고라든지 이런 성장하는
리츠에 대한 투자도 우리가 가능하기 때문에요. 관련해서 우리는 상당히 관심을 갖고 비중을 좀 적극 높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해서 전략을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에서 주식이라든지 다른 쪽에 대해서 투자 전략은 좀 더 자세하게 만나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사님 자리로 모셨습니다. 정말 이 FOMC 이후에 어떻게 또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될지, 시장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고민하신 분들이 정말 많았는데 한 번에 해소가 됐네요. 저도 귀에 쏙쏙 들리더라고요. 정리 정말 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너무 고맙습니다. 네. 이사님. 일단 이왕 모셨으니까 또 시청자분들이 많이 또 궁금증이 올라오고 있어요. 하나씩 좀 해결해 보도록 하죠. 몇 가지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들 이 강의 끝나고 Q&A 시간 있으니까요. 강사님들한테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로 질문 올려주시고요. 또 우리 박희찬 이사님은 미래에셋증권 공식 이코노미스트시고 모르는 게 없으십니다. 또 우리 박희찬 이사님 또 희망찬 전망을 또 잘 해주시니까 먼저 이제 K55님이 올려주신 질문이 있는데 이거 저도 궁금한 거라서 이것도부터 좀 먼저 질문 드릴게요. 그 연준의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 저희가 투자를 하면서 그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네. 근데 막상 우리나라 네. 금리는 어떤가? 지금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 올린다는 뉘앙스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가능성이 좀 높아졌는데요. 금리 올립니까? 연내에 가능하지 않을까요? 연내- 워낙 제로 금리 수준을 오랫동안 유지를 해왔기 때문에 네. 당연시 여기고 있긴 한데 어떻게 보세요? 우리 한국은행 총재를 비롯해서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인상에 대한 시그널을 줬습니다. 일단. 그리고 얼마 전에 발표된 금융 안정 보고서 있거든요. 네. 거기서도 금융 버블이라든지 또는 금융 불균형에 대한 얘기를 많이 써놨어요. 그래서 일단 현재로서는 올해 연말 4, 4분기에는 가능성이 꽤 열려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대출금리도 오르나요? 기준금리는 당연히 대출금리의 이거 상승을. 큰일 났네. 이놈의 대출 인생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 네, 같이 네. 고민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것 네. 같아요. 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사이에 계속해서 질문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하나 더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역지사지님께서 그렇다면 금리가 인상을 하게 되면 환율 시장도 당연히 움직이게 네. 될 텐데 네. 달러가 너무 강세로 전환되지 않을까 염려스럽다라는 의견도 있어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올해만 봤을 때는 좀 단순하게 미국이 약간 이제 출구 전략을 취하고 있는데 네. 한국은행도 한다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같은 거죠. 그냥 단순하게 보시면은 그냥 서로 이제 힘이 부딪히니까 크게 한 방향으로 쏠리지 않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은 좀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현재로서는 1,100원 수준에서 한 1,150원 수준 그 좁은 범위에서 좀 안정화된 상태 계속 갈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질문 하나 올라온 거 보이는데, 네, 유현철님이신가요? 보니까 우리가 그 FRB 출구 전략 말고도 네. 또 인플레 우려 말고도 네. 또 투자자분들이 우려하고 있는 게 미중 갈등이에요. 예. 네. 이거는 어떻게 될까요? 이거 시장에 영향을 크게 미칠까요? 우리 이제 미중 갈등에 대해서 2018년도에 되게 나쁜 경험을 그쵸, 우리 했었죠. 그때 진짜 힘들었어요. 네, 정말 힘들었습니다. 네. 그때 맞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큰 아픔이. 고객분들한테 얼마나 혼나는지 몰라요. 아니 근데 네, 최근에 아는데. 또 G7 정상회담에서도 그렇고 나토에서도 그렇고 중국에 대해서 견제하는 움직임이 많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예. 그러니까 방금 G7 뭐 나토 네. 얘기 정말 잘해주셨는데 이게 2018년도하고 달라진 부분입니다. 그때는 사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거의 단독 플레이였던 거죠. 그래서 뭔가 되게 집단적으로 움직이지 않았었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좀 일종의 반발이 네. 좀 거셌다라고, 거세게 할 수 있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근데 지금은 미국이 유럽의 서방 우방 국가들하고 손잡고 되게 그렇죠. 이제 네. 강하게 몰아붙이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도 중국이 발언권을 크게 행사하지 못하게끔 지금 네. 이제 뭔가 지역 안보 뭐 협의체라고 해야 되죠? 네. 그걸 지금 만들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중국이 뭔가 되게 세게 나오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2018년 대비해서. 약간 고립돼 있다고 봐야 되나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약간 갑갑할 수 있지만 네. 사실 이게 너무 세게 들어오기 때문에 2018년처럼 세게 저항이라는 표현이 좀 이상해서 네. 그러니까 뭔가 거칠게 뭔가 일종의 이제 무역 보복 조치를 네. 하기는 좀 힘들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 사실 우리 글로벌 투자 입장에서는 괜찮죠.
예, 중국이 그렇게 너무 심하게 붙지 않으면은 좀 당분간은 좀 약간 숨죽이고 있을 것 같고요. 예, 관련된 리스크가 마켓을 크게 덮칠 가능성을 좀 낮게 보고 있습니다. 아, 글로벌 투자에 있어서는 그게 더 좋을 것 같고 중국이 그렇습니다. 숨죽이고 있는 게 네, 또 중국 투자자분들이 또 고민이 있겠네요. 또. 아, 중국은 또, 예, 또 여러 다 가지 또 홍콩 예, 연결해서 또 한번 예, 들어보면 있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말씀하시는 동안 또 궁금증이 올라오고 있는데 앞서 강연을 해주신 부분에도 있었습니다만 투자 전략에 대해서 네. 미국 비중을 확대하면서 또 그 안에서 성장과 같이 밸런스 맞추기가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 네. 투자자 입장에서는 네. 좀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죠. 아, 자세하게요? 네. 오늘 지금 시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뭐 다음 시간에도 아마 제가 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우리 이제 투자의 어떤 시계를 갖다가 되게 길게 본다고 한다면은 네. 예, 혁신 기업 중심으로 가시면은 되는 거죠, 사실은. 예, 우리 혁신 기업들이 워낙 많으니까 지금 네. 지금 변화의 시기이지 않습니까? 난세의 네. 영웅이 난다고 예, 지금 이제 그런 걸 잘 추출하시면 되는데 올해 하반기만 봤을 때는 조금 이제 말씀드린 대로 기술주들이 다 같이 좋아지기는 조금 예, 어려운 면이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그런 어떤 금융 정책이 바뀌게 됐을 때 좀 뭐랄까 좀 작은 기업들 뭐 네. 이런 것들이 좀 상처받을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냥 저는 우리 흔히 얘기하는 빵 주식들 있지 않습니까? 일단 네. 기술주는 그렇게 좀 가져가시는 게 좀 편하다고 보고 있어요. 이름 잘 알고 있는 거. 네, 오늘도 뉴스 보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2조 2조 달러 클럽에. 한번 터치했다가 뭐 떨어졌다고 하는데 네. 요새 그러니까 약간 제가 발표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최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또는 뭐 페이스북은 좀 그 전부터 그랬지만 주가 모멘텀이 좋아지기 시작을 했어요. 네. 예,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하고 좀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말 혁신 기업들 중에 대표 기업들은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기술주는 그렇게 하시고 같이 뭐 그렇게 뭐 경기 민감주들은 우리가 잘 아니까 네. 뭐 자동차도 있고 한데 그런 것들은 뭐 인덱스 투자하셔도 되고 적당히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네. 기본적으로 그래도 시장 그래도 가즈아 기조 유지해도 되겠습니까? 아주 세게는 말씀 안 드려요. 아, 그래요? 지금 아주 세게는 말씀. 이사님 가즈아 한번 하려고 했는데 그게- 그것까지는 아니네요. 그게 이제 지금은 좀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좀 네. 있어서 주식시장을 나쁘게 안 봅니다, 기본적으로. 네. 예, 근데 기대 수익률이 조금 낮아지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배당주라든지 리츠에 대한 관심을 조금 더 높여야 된다는 얘기는 조금 약간 좀 덜 가자 이런 조금 느낌. 좀 가긴 가는데 예, 안전 운전하자. 약간은 네, 그 그 정도로 정도로 보시면 될 것 받아- 같아요. 네, 그 드리겠습니다. 정도로 정리를 해보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의 FOMC 이후에 또 궁금증, 여러분의 궁금증까지 해소를 해봤습니다. 시원하게 한 번에 다 정리를 해주셔서 투자 전략에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수고해주신 이사님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